거꾸로교실 사회 38강입니다. 오늘은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고 국토를 지키려고 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쪽입니다. 네, 오랜만에 녹화인데요. 거꾸로교실을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선생님과 또 역사 수업을 거꾸로교실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거꾸로 교실을 하는 이유는 역사 공부를 조금 더 재미있고 깊이 있게 한번 해보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열심히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6학년 사회 1학기 조선 후기부터의 역사 공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0쪽입니다. 확대하고 볼게요. 역사 공부를 한 지 조금 됐죠. 겨울방학 지나고. 혹시 여러분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까지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임진왜란 하면은 생각나는 나라가 뭐죠? 그쵸, 일본. 그 당시 왜죠, 왜? 그 다음에 병자호란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뭐였죠? 그쵸? 청나라. 청나라는 어떤 민족이 세운 나라였죠? 네, 여진족이었죠? 네, 이런 거 다 이제 기억이 이제 조금씩 나야 돼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뇌를 빨리 깨우기 바랍니다. 조선 이제 초기 지나고 임진왜란 터지고 병자호란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거의 우리 뭐 조선은 쑥대밭이 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백성이 죽거나 또 다쳤고 군사도 일본과 청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불에 타 사라지거나 책, 도자기 같은 귀중한 문화재가 외적에 약탈되었다. 네, 건축물도 불타 사라지고. 그리고 농민들은 오랫동안 농사 짓지 못했겠죠. 왜 농사 못 지었겠어요? 네, 지금 적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바빴고, 그 다음에 뭐 농사 지을 틈이 있었겠어요? 농사라는 것은 한 땅에 계속 머무르면서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지 못했고. 그 다음에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이 잘 거치지 않으니까, 세금이라는 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세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산물에 대한 세금, 세 번째는 직접 몸으로 때우는 이 일하는 그런 세금 있죠. 이거 어려운 말로 하면 조세, 그 다음에 공납, 그 다음에 부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례 전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실시하였다. 교과서 11쪽입니다. 조정, 먼저 나라가 한 게 나옵니다. 토지조사와 인구조사를 실시하여서 나라 재정을 늘리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나라의 재정, 돈이 있어야 나라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이게 먼저 첫 번째 나라에서 한 일이고요. 두 번째 백성이 한 일 봅시다.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구어 농토의 면적을 늘렸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냐면 먼저 모내기라는 게 나와요. 이제 모내기부터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내기란 모판에 씨를 뿌려 싹이 자란 모를 논에 옮겨 심는 방법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칙파법이라 해가지고 그냥 씨를 그냥 논에 뿌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뿌려요. 손에 쥐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건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벼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고, 예를 들면 한 곳에 이렇게 뭉쳐서 나고 또 다른 데는 또 텅 비어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또 모가 잘 자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모내기를 하면은 모판에 씨를 뿌렸다가 잘 자란 것을 또 옮겨 심는 거니까 굉장히 수확량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내기에 대한 것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모내기가 원래는 이 조선 중기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있었는데, 왜 이때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이 이제 나오냐. 이 모내기에 필수적인 것은 물이에요. 저수지나 보가 필요해요. 왜냐면 모판에 씨를 뿌려서 옮겨 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모판에 계속 물을 갖다 대야 돼요. 그러려면 물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가뭄이 들거나 하면은, 물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이런 모내기를 지어버리면 오히려 농사가 더 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저수지나 보를 만들게 되자 이 모내기법이 드디어 쓰이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 모내기는 이렇게 일정하게, 보세요. 일정하게 이렇게, 별을 이렇게 심을 수 있어서 장점이 뭐냐. 잡초들이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이 라인을 이 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 벼고, 이 바깥에 이렇게 뭐 비껴 있는 것들이 잡초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잡초를 쉽게 뽑을 수 있으니까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벼를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부유한 농민이 나타나게 됐다. 그 다음에 이 조선 이 후기에는 농사뿐만 아니라 사실 백성의 모든 삶은 농사하고 관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사, 물건을 파는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뭘 파냐? 인삼, 담배, 채소 등의 작물도 널리 재배하여서 이것을 시장, 장에 내다 팔아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래서 곳곳에 장시가 늘어나고 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서 상업, 그렇죠. 농업 위에서 여기까지는 농업이었다면 여기부터는 상업이 또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게 조선 후기에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보부상이 나왔는데요. 이 보부상은 여기 보면은 보따리에 이렇게 물건들을 싸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런 지게에 이렇게 물건들을 싸고 다니면서 생산하는 사람하고 이 물건 사는 사람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자, 넘겨서 교과서 12쪽도 한번 봐볼게요. 자, 확대해서 이번에는 백성들의 노력이 아니라 나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조정은 나라는 전란으로 황폐해진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금 제도를 정비했다. 아까 세금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는 땅에 나는 거, 두 번째는 특산물, 세 번째는 노동력이라 해볼까요? 몸으로 때우는 거, 노동. 근데 이 중에서도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것은 이 특산물이에요. 왜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남양주는 뭐가 유명하죠? 그렇죠. 배가 유명하죠. 그럼 남양주 사람들에게 이 특산물을 내려가면 남양주에 이런 먹골배를 내라는 게 상식적인 그런 사람들의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나쁜 그 당시 이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관아 사람들은, 수령들은 이 배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고래고기, 바다에서 나는 이 고래고기를 특산물로 내라 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고래고기 못 내잖아요. 고래를 어디 가서 잡아요? 남양주는 바다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 나쁜 관아의 수령들이 얘기합니다. 너희 고래 구하려면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 대신 우리한테 돈 내. 우리가 대신 사서 내줄게. 대신 고래 값은 한 10배로 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정말 살기 힘들었다 그래요. 이렇게 나쁜 놈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기 보면은 백성이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면 관리가 온갖 구실을 붙여 더 많이 내게 하기 일쑤였다.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실시했던 게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이제 어떻게 하냐? 특산물 대신에 토지 면적에 따라 쌀이나 배, 무명, 돈 등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대동법이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토지를 적게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을 더 적게 내게 한다. 이 특산물을 대신 없애고 이렇게 내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만큼 조금씩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대동법은 이 광해군 때 이렇게 시행되었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죽거나 다치잖아요. 이럴 때 이제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허준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허준 많이 알고 있죠. 허준이라는 사람이 완성한, 광해군 때 완성한 책인데요. 이것은 우리 땅에 나와 있는 그런 약초를 소개하고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정리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의 노력, 이 전란, 어지러운 이 전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노력, 두 번째는 조정의 노력이고요. 백성의 노력은 뭐가 있었냐?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그 큰 기반이 있던 거는 모내기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업이 발달했어요. 이제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 이런 뭐 보부상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유한 농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부자 장사꾼도 등장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하냐? 신분 제도의 지각 변동이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 제도가 흔들려요. 예전 같으면은 양반을 정말 이렇게 우러러보고 양반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는 그런 옛날 미나도 풍속화도 여러분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평민들도 내가 돈이 많은데 뭐하러 양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신분제도가 나중에는 막 바뀌어서 양반의 신분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노력 보면은 토지조사, 인구조사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대동법 실시했다. 이거는 공납 특산물 대신에 토지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내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동의보감을 보급했다. 네, 첫 번째 강의가 좀 선생님이 오랜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여유있게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듣고 오면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사회 수업이라는 게 결코 지루하거나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보는 시각이 더 넓어지고 달라집니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항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 오늘 오랜만에 강의했던 거꾸로 교실 38강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